안녕하세요, 두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개편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미혼특공 도입과 추첨제 확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청년층에게 혜택이 많지만 4050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의 특공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특공의 이름은 미혼특공입니다. 자격을 보면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19세에서 39세여야만 이 특공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나와 있듯이 당연히 미혼이어야겠죠. 또한 소득 자산 요건도 붙는데요.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4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2021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약 420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조건은 2.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자산은 쉽게 얘기해서 내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소득과 자산 조건이 붙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공공분양이에요. 공공분양에서는 기존에도 자산과 소득 조건에 제한이 붙었습니다. 민간분양은 반대로 이런 제한이 없죠. 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우측 상단에 민간분양, 공공분양 차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영상도 더보기란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다자녀와 노부모 특공의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층에 대한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다자녀 노부모 특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소식이 이 일반 공급 추첨제 확대인데요.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가점제 100%여서 저 같은 2030 세대가 청약에 당첨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5구 타입 소형 평수는 추첨제가 60%, 그리고 국평이라고 불리는 중형 평수는 추첨제가 30%로 높아졌죠. 즉 2030 세대의 일반 공급 청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이 8호 타입 초과 큰 평수는 오히려 가점제를 높였습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나이가 있는 4050 세대에서는 자녀 수, 가족들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큰 평수의 가점제를 높여서 이 4050의 당첨 가능성을 높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랐던 것을 이제는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평수 같은 경우는 가점제 비중을 오히려 높여서 4050 세대를 배려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보면은 비규제 지역은 현행 유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은 투기지역, 경기도 일부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일부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지방의 대부분 지역은 현재 세종을 제외하고는 비규제 지역이죠. 그래서 내가 청약을 노리는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발표되면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타파라는 뜻을 찾아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규정, 관습, 제도 따위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주의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정치인다운 발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강북이 강남이 될 수는 없어요. 일자리, 교통, 학군 어느 측면에서나 강북이 강남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조선시대에서 보면은 사는 곳이 신분을 증명하는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대문 안을 보면은 이 왕이 사는 근처에 권력자들이 살았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북촌과 서촌에는 권력자들이 살았고, 그 밑에 종로와 을지로가 있죠. 이런 지역에는 전문직과 상인들이 살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르바이트나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냐? 사대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포나 용산 같은 곳이죠. 왜냐면 마포나 용산은 이 한강을 끼고 있어서 물류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 때 굉장히 중요했던 얼음을 유통하는 사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어요. 그런 사업지에서는 당연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하기 가까웠던 용산이나 마포 같은 지역에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거주를 하고 일을 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치인이 꿈과 희망을 돌려준다는 걸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꿈과 희망을 하나씩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공공분양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